지갑을 잃어버린 후 한국 경찰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뒤바뀐 캐나다 출신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경찰의 차가운 대응을 경험했던 메간 톰슨이 서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은 어디나 똑같이 차갑고 사무적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포경찰서 문을 열었던 그녀였지만 담당 순경의 따뜻한 배려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몇 달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그 순경과 가까워진 메간은 결국 비자 만료로 캐나다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토론토 땅을 밟은 그녀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주변 사람들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메간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결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은 차갑다고 여겼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지갑 분실로 시작된 메간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간 톰슨입니다. 27살이고 토론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평범한 캐나다 여성이에요. 사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갑 하나를 잃어버린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토론토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초등학교에서 3년째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수업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스카버러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케이팝 영상을 보고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음악도 신나고 춤도 멋있고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드라마가 겨울연가였는데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토론토에는 한국 음식점도 꽤 많아서 자주 가서 먹었어요.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걸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니 나중엔 중독될 정도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으로 기초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또 새로운 거에 빠졌구나 하시면서 웃으셨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토론토 시내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세요. 저에게는 2살 위인 오빠 하나가 있는데 걔는 그냥 누나 또 이상한 거 좋아한다면서 놀렸어요. 오빠는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결혼도 해서 아이까지 있거든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어요. 토론토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는데 메간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가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안정적인 교사 직업을 1년간 쉬고 외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정말 걱정하셨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혼자 그 먼 나라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버지도 교사 일을 그만두고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냐고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시고는 결국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대신 안전하게 다녀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항공편 예약, 숙소 알아보기, 일자리 찾기까지.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들을 번역기 돌려가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급여는 토론토에서 받던 것보다 적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가 생각보다 비쌌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진만 보고 계약했는데 정말 모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봄에 서울에 왔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압도됐어요. 너무 크고 현대적이고 사람들도 많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배웠던 한국어와는 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해서 알아듣기 어려웠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데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토론토도 큰 도시지만 서울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더 활기차고 바쁘고 모든 게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완전히 달랐거든요.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괜찮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개통, 교통카드 만들기까지 모든 게 도전이었어요. 서류들도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 마트에 갔을 때예요. 홈플러스라는 큰 마트에 갔는데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어요. 직원분께 영어로 물어봤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봤는데 화장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쳤는데 모두들 영어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저렇게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도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가 맞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용돈벌이도 할 겸 홍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달빛다방이라는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문 받는 것도 버벅거렸는데 손님들이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시네요. 한국어 잘하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까지. 그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문화도 더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주문을 잘못 받아서 다른 음료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괜찮아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건 경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토론토에서 경찰하면 정말 차가운 이미지였거든요. 몇 년 전에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었는데 정말 사무적이고 냉담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시고 케이스 넘버 받으세요. 찾을 확률은 낮지만 보험 청구에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하더니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경찰서를 갈 일이 있었는데 항상 똑같았습니다. 분실물 신고를 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기다리세요. 연락 안 오면 못 찾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서류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도 그건 우리 담당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연락하세요 라면서 떠넘기기 바쁘고요. 개인적인 관심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만 처리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경찰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나 공무원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인 저한테는 더 차갑게 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가을, 친구들과 홍대에서 만나서 늦게까지 놀았던 날이었어요. 새로 사귄 외국인 친구들과 클럽도 가고 호프집도 가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 프랑스에서 온 줄리, 그리고 호주에서 온 사라와 함께였는데 모두들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집에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영어학원에서 수업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친구들과 놀아서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만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평소에는 절대 지하철에서 잠들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피곤했나 봐요. 종점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방은 무릎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 지갑만 없어진 거예요.
아마 잠든 사이에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급하게 주변을 찾아봤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현금 10만 원 정도와 신용카드, 체류카드, 여권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체류카드와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새벽이라 지하철역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영무원에게 물어봐도 분실물센터에 내일 연락해보라는 말만 들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 안나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신고서나 써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찾기 어려울 텐데 뭐하러 가나 싶었지만 체류카드와 여권 분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마포경찰서로 가는 길에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복잡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또 차가운 대우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신고서만 빨리 쓰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밝고 깔끔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분실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니 직원분이 저쪽으로 가세요 라며 한 사무실을 가리켜 주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이준호 순경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젊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분실 신고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준호 순경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토론토 경찰들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방어적인 자세로 그냥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죠. 빨리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 순경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우선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토론토였다면 빨리 신고서 쓰고 나가세요 분위기였을 텐데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잠든 사이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하니 순경님이 꼼꼼히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역에서 타셨고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는 걸 정말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제가 단어를 찾지 못해 머뭇거리면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로 하는 게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욱 놀랐어요. 토론토에서는 통역 서비스 불러드릴까요? 라며 귀찮아했거든요. 아니에요. 한국어로 할게요. 연습이 필요해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순경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유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순경님이 영어 선생님이시군요. 저도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배려해 주셨어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이건 신분증 복사본이에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지하철 분실물센터랑 연락해 볼게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건을 찾아서 가져다 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정말 정직해요 라고 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토론토였다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을 텐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주시다니요.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소식 있을 때 바로 연락드릴게요. 휴대폰도 같이 잃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연락 방법이 있나요? 저는 카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카페에서 일하세요? 어느 카페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빛다방이라고 말씀드리니 아, 홍대 그쪽이군요. 분위기 좋은 동네죠 라고 하시면서 지역에 대해서도 아시더라고요. 신고를 마치고 나올 때 순경님이 걱정 마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경찰서가 맞나?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토론토에서의 경험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사흘 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메간 씨, 이준호 순경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찾았다는 건가요? 지갑 찾았어요.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이 의자 밑에서 발견해서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분실물센터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처음 가보시는 곳이면 길 찾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토론토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순경님이 그래도 처음 가시는 곳이니까요. 저도 오늘 그쪽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실물 센터에서 지갑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현금은 일부 없어졌지만 여권과 체류카드, 신용카드는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현금은 좀 없어졌지만 중요한 건 다 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순경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래도 카드는 재발급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은행에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은행이랑 통신사도 가야 하고 대사관도 가셔야 할 거예요. 혼자 가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드릴까요? 외국에서 이런 일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그게 순경님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시민 도우미 저희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 순경님과 함께 은행과 통신사를 다니면서 카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순경님은 정말 친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기서 서류 받으시면 돼요라고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면서 제가 한국어로 직원과 대화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순경님이 배고프시죠? 근처에 맛있는 곳 있는데 한국 전통 음식 드셔보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광장시장에 가게 됐습니다. 이거 호떡이에요. 겨울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호떡을 사주었어요. 뜨거운 호떡을 호호 불면서 먹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우와, 달콤해요. 토론토에는 이런 거 없어요. 라고 감탄하니 준호 씨가 웃으면서 조심해요. 뜨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분을 준호 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순경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친근해진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급하게 먹다가 호떡 안에 설탕이 옷에 흘러내렸어요. 아, 옷에 라고 당황하니 준호 씨가 재빠르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 음식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준호 씨가 떡볶이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셨어요.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것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붕어빵이라고 해요. 물고기 모양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물고기 모양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날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과 만나는 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안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 씨도 저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영어 정말 어려워요. 발음이 특히 힘들어요 라고 하시길래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땡큐는 땡큐가 아니라 생큐에 가깝게 발음해요. 생큐. 어려워요.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웃고 떠드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경험은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나는 정도였는데 점점 의도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시기도 하고 영어 공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준호 씨가 한강 가보셨어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니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치맥. 치맥이요? 치킨과 맥주요. 한강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 양념.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준호 씨가 웃으면서 기업 비밀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토론토 치킨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정말 기뻐하면서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토론토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니 준호 씨가 메간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뭔가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준호 씨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게 정말 불행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와 준호 씨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게 발전해 갔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경찰관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광장시장에서 호떡을 먹은 후 며칠 뒤 메간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다른 맛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명동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말 신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계란빵 가게 앞에서 이거 정말 인기 많은 간식이에요. 따뜻한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우와, 정말 계란이 통째로 들어있네요. 신기해요. 라고 감탄하니까 준호 씨가 맛있죠. 겨울에 먹으면 정말 따뜻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타코야키도 처음 먹어봤어요. 이건 일본 음식인데 한국식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면서 조심해요. 아니 정말 뜨거워요 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급하게 먹다가 혀를 대었어요. 아, 뜨거워. 라고 하니까 준호 씨가 웃으면서 찬물을 건네주더라고요. 군고구마 아저씨 앞에서는 겨울 간식의 정석이에요 라고 하면서 갓 구운 고구마를 사주었어요. 이렇게 길에서 파는 고구마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니 한국의 겨울 정취를 느끼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떡도 다른 종류로 먹어봤어요. 견과류가 들어간 호떡이었는데 아까 광장시장에서 먹은 것과 또 다르네요. 라고 하니 호떡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팥, 견과류, 야채 등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붕어빵 대신 잉어빵을 먹어봤어요. 이것도 물고기 모양이네요. 라고 하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귀여운 모양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준호 씨도 제가 한국 음식을 하나씩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말엔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남산타워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직 안 가봤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꼭 가봐야 해요. 서울에서 제일 예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토론토에도 CN타워가 있지만 이 야경은 정말 다르네요 라고 감탄하니 준호 씨가 서울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반짝반짝해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사랑의 자물쇠들을 봤는데 다들 이름을 써놓았네요. 라고 물어보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버리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는데 준호 씨가 들으셨는지 살짝 웃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주 후엔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메간 씨, 한복 입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요? 괜찮아요? 라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할 수 있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한복을 입으신 저를 보고 잠깐 멍하니 바라보더니 정말 예뻐요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복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경복궁을 거닐면서 준호 씨가 한국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가이드예요. 관광 가이드로 일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웃으면서 메간 씨가 열심히 들어주셔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정말 큰 제안을 해주었어요. 메간 씨,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고 싶긴 한데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에요. 정말 가볼 만해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는 좀.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관광 가이드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주말 여행을 같이 가자는 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 순간 와, 정말 장관이에요. 토론토에서는 이런 일출 볼 수 없어요. 라고 감탄했어요. 준호 씨도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출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흑돼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라고 놀랐습니다. 제주도만의 특별한 맛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 준호 씨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해변을 걸으면서 준호 씨가 예쁜 조개 껍질을 주워서 저에게 건네주시는 로맨틱한 순간도 있었어요. 이거 예뻐요.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한라산을 오를 때는 제가 힘들어하니까 준호 씨가 물과 간식을 나눠주면서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주도 정말 천국 같아요. 토론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니 준호 씨가 메간 씨가 좋아하셔서 저도 기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상에서도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카페 달빛다방에 자주 오셔서 저와 한국어 영어 교환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제가 하소연하면 천천히 하세요. 고마워요, 해보세요 라고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마워요. 아니, 고마워요. 잘했어요. 반대로 제가 준호 씨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릴 때도 있었어요. 땡큐는 생큐에 가깝게 발음해야 해요 라고 알려드리면 생큐.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캐나다 전통 메이플 쿠키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준호 씨의 동료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시는 동료분께 캐나다 전통 쿠키예요. 메이플 시럽 들어가요 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준호야, 너 정말 복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준호 씨를 놀리시더라고요. 그때 준호 씨가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동료분들도 외국인 여자친구 생겼냐며 계속 놀리시는데 저도 같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준호 씨도 제 상황을 아시고 계셨지만 둘 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달이 되자 준호 씨가 한강에서 마지막으로 치맥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그곳은 저희가 처음 함께 치킨을 먹었던 추억의 장소였죠. 한강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면서 준호 씨가 시간 정말 빨리 갔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믿을 수 없어요. 벌써 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호 씨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게 특별했어요 라고 말하니 준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메간 씨도 행복하세요. 한국 생각나면 언제든 오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꼭 다시 올게요 라고 약속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준호 씨와 포옹을 나누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끝일까?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도 마음은 온통 서울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셔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도 메간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정말로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학교에도 복직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준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계속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준호 씨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이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자꾸 서울의 밤거리가 생각났습니다. 한강에서 준호 씨와 함께 본 야경, 남산타워에서의 로맨틱한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 복직한 첫날, 아이들이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에 다녀왔어 라고 대답하니 와, 케이팝 나라죠. 라고 신나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준호 씨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땡큐가 맞아요 라고 발음을 교정해 주던 그때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장 힘든 건 음식이었습니다. 토론토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어서 자주 갔어요. 하지만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준호 씨랑 명동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사라와 치킨을 먹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치킨 어때? 라고 물어보길래 맛있긴 한데 한국 치킨이랑은 달라. 한강에서 준호 씨랑 먹던 그 치킨이 그리워라고 답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욱 심해졌어요. 팀호튼스에서 도넛을 먹으면서 이것도 달콤하긴 한데 광장시장 호떡의 그 따뜻함은 없어. 준호 씨가 조심해요, 뜨거워요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이 그리워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일상에서도 계속 비교가 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서 앞을 지날 때마다 저기 경찰관들은 준호 씨처럼 친절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N타워를 봐도 높긴 하지만 남산타워에서 준호 씨랑 본 그 야경의 감동은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한국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정말 특별했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라고 대답했어요. 음식은 어땠어? 라는 질문에는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호떡, 떡볶이, 치킨 여기선 그런 맛 찾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한국 경찰이 그렇게 친절했다고? 여기 경찰이랑 완전 다르네 라고 놀라더라고요. 응, 정말 달랐어. 담당 순경은 정말 특별했어 라고 답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토론토에 눈이 내리면 제주도는 지금쯤 따뜻할 텐데 준호 씨는 뭐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토론토 해변에 친구들과 가서도 바다는 좋지만 제주도 바다에서 준호 씨랑 조개 껍질 주워던 그때가 그리워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너 요즘 한국 얘기만 하네 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그리우면 그냥 다시 가서 살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 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에서의 추억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지하게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우선 한국어 실력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준호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늘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정식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지원서를 쓰면서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면접도 온라인으로 봤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래 있을 거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엔 정말 정착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준비하는 동안 준호 씨에게 연락할지 고민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결국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8달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준호 씨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 바로 마포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곳으로 발령났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해서 잠깐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이준호 순경님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저쪽에 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준호 씨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준호 씨가 고개를 들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메간 씨, 언제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8달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어제 왔어요. 그리고 광장시장 호떡이 너무 그리워서 왔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더니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요. 그럼 지금 가실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8달 동안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장시장으로 가는 길에 준호 씨가 이번엔 얼마나 계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오래 있을 거예요. 서울국제학교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이제 계속 한국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라고 말하니 정말 늘었네요. 발음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호떡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도 제가 없는 동안 많이 그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달빛다방 앞을 지날 때마다 메간 씨 생각이 났어요. 라고 하시는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매일 준호 씨 생각했어요. 토론토에서 한국 음식 먹을 때마다, 경찰서 앞을 지날 때마다, CN 타워를 볼 때마다 계속 그리웠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다시 치맥을 했습니다. 처음 함께 치킨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요.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준호 씨가 저도 정말 기뻐요. 이번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번엔 이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준호 씨도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후 준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처음 사랑의 자물쇠를 받던 그 자리에서요. 메간 씨,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라고 하시면서 반지를 꺼내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정말 기뻐요. 라고 대답하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1년 후에 올렸어요. 토론토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 와주셨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제가 한국어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곳들도 따뜻한 사람들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를 만났어요.
이제 평생 한국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피로연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들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메이플 쿠키도 준비했어요. 두 나라의 음식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보람있고 준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가끔 토론토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친구들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고 지갑 하나를 잃어버린 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날 지하철에서 잠들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경찰서에 갔다면, 만약 준호 씨가 아닌 다른 분이 담당하셨다면,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